오늘도 주차장은 정신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쪽 5성급 호텔이라는 곳이 의뢰 그렇죠. 아침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저는 형광봉을 들고 차량을 유도했습니다. 6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몸은 아직 성한 편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박 씨, 거기 차 빨리 빼요. 손님 기다리잖아. 오유진 매니저의 목소리였습니다. 35쯤 되었을까요? 항상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니는 분이죠. 저를 부를 때마다 박 씨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한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뭐 익숙해요. 여기선 제가 제일 미치니까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차 키를 찾아 뛰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투덜거리면 금방 짐 싸라는 소리 듣죠. 점심때쯤 되니 호텔이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이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국제해양 비즈니스 포럼이라나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로비 쪽은 꽃장식이며 현수막이며 정신없이 꾸며졌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다들 알지? 유진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쪽 눈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보이긴 했겠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오후 2시쯤 외국인 관광객 부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녀였죠. 차에서 내리는데 지도를 펼쳐들고 뭔가 찾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웰컴 투 부산. May I help you? 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 주차관리원이 영어를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옛날 습관이죠. 방향을 알려주고 나니 그들이 고맙다며 악수까지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젊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발음 진짜 웃기시네요. 영어 학원 다니셨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놀리는 투였습니다.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한 말이겠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어차피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들을 정리했습니다. 형광봉을 흔들고 번호판을 확인하고 키를 관리하고 그게 제 일이죠. 아무도 제게 더 이상의 걸 기대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주차장은 더 붐볐습니다. 고급차들이 연이어 들어오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겠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저처럼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주차장 구석에 앉아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어요.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죠. 멀리서 호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분주한 사람들. 저는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박 씨, 거기서 뭐해요? 일이나 하세요. 유진 매니저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보온병을 챙기고 다시 형광봉을 들었죠.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에요. 행사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정리를 마치고 막 쉬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호텔 로비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유진 매니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궁금해서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통역사가 사고 났대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진짜요? 그럼 오늘 행사는 어떻게 해요? 대체 인력 찾고 있는데 이 시간에 누가 와요?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동시 통역사가 오지 못하게 됐고 행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제가 나설 일은 아니니까요. 유진 매니저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계속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가는 게 보였죠. 통화를 끊더니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통역 에이전시에서 사람 못 구한대. 다들 일정이 찼다고. 그럼 어떡해요? 마이클 리 회장님 오시는데. 마이클 리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글로벌 해운그룹 CEO라고 했죠. 오늘 포럼의 핵심 인물이라고요. 그 사람이 영어로 기조연설을 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책임자 내려보내달라고 해요. 지금 당장요. 유진 매니저가 다급하게 지시했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행사는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직원들 얼굴에서 패닉이 역력했어요.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차장 CCTV 점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로비로 불려갔죠. 보안팀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이따 VIP 차량 들어오는데 동선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주차장 배치도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에도 유진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도대체 영어 좀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직원 중에? 저 토익 700이에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토익이랑 동시통역이랑 같은 줄 아세요? 이건 전문가 영역이에요. 유진 매니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죠.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는데 자꾸만 그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동시통역, 영어, 마이클 리. 가슴 한쪽이 조금 저릿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지금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본부장님,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다 행사 취소해야 해요. 유진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끄는 유진 매니저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주변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다 줬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죠. 말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차피 믿지 않을 텐데. 아니, 믿는다 해도 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40년도 더 됐죠. 하지만 유진 매니저의 떨리는 손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누군가의 상사였고 책임자였고 절박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 매니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박 씨, 왜요? 저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말했죠. 제가 조금 영어를 할 줄 압니다. 유진 매니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주변 직원들도 저를 돌아봤어요. 그들 얼굴에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혹스러움과 어이없음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진 매니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영어를 조금 합니다. 대신해 보겠습니다. 아저씨, 농담할 때입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지금 장난하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를. 장난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머니에 넣어 감췄죠. 옛날에 그쪽 나라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통역 일도 했고요. 통역이요? 한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언제 일인데요? 몇십 년 전 아니에요? 40년 전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이었죠. 유진 매니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감사하지만 안 됩니다. 이건 전문 통역사도 힘들어하는 자리예요. 해운 비즈니스 전문 용어도 나오고 동시 통역이라고요. 40년 전 영어로 어떻게? 해운 쪽 용어는 압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 매니저가 눈을 크게 떴죠. 제가 영국 해운회사 통역관이었습니다. 5년 넘게 일했고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는다는 표정은 아니었죠. 유진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요?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다 버렸어요. 아니, 버렸다기보다 잃어버렸다는 게 맞겠죠. 그때 일은 다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유진 매니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제 입장이었다면 안 믿었을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압니다. 시간이 없어요. 박 씨, 장난칠 때가 아니라니까요. 유진 매니저가 손사래를 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 매니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죠. 직원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VIP 차량은 이미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마이클리가 곧 건물에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진 매니저에게 다가갔죠. 매니저님, 뭐예요? 박 씨. 정신 없어요. 저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진 매니저가 움찔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는 저를 쏘아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 안 돼요. 완벽해야 한다고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 매니저가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곤 예상 못했나 봅니다. 잠깐, 박 씨.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계속 무시만 하시면 곤란하죠.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온 것 같았어요. 유진 매니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임은 나 몰라요? 그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잘못되면 아저씨 탓이에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매니저가 직원 한 명을 불렀어요. 박 씨 유니폼 새 걸로 갖다 드려. 그리고 행사장 입구 안내해. 네? 직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요? 유진 매니저가 다그치자 직원이 황급히 뛰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어요. 행사장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었지만 여전히 주차 관리원용이었죠. 그래도 깨끗하게 다린 셔츠와 바지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행사장이 한눈에 들어왔죠. 최소 200명은 되어 보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기업 대표들이라고 했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단상까지 걸어가는 게 마치 천리길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하는 눈빛이었죠. 단상 옆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헤드셋을 썼습니다. 귓가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40년 만에 다시 쓰는 장비였습니다. 마이클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맺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죠. Ladies and gentlemen, 마이클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초의 간격도 두지 않고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에 퍼졌습니다. 맑고 안정적인 발음이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죠.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in Busan, a city that has been at the heart of global maritime trade for decades. 부산에 오게 되어 진정으로 영광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해운 무역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의 말입니다. 말이 자동으로 흘러나왔어요. 머릿속에서 영어가 한국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두 언어가 존재하는 느낌이었죠. 옛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마이클리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해운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탄소 배출 규제, 디지털 전환.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죠. 그 모든 용어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Of shipping lies not just in larger vessels, but in smarter, more sustainable operations. 해운의 미래는 단순히 더 큰 선박에 있지 않습니다.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 있습니다. 말하면서 마이클 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미소였죠. 행사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모두가 집중했어요. 제 통역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외국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렸죠. 뒤쪽에 서 있던 유진 매니저가 보였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0분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리의 연설이 계속됐고 저는 한 문장도 놓치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리듬이 생겼거든요. 그와 제가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Let me say this. 더시 커넥트 어스 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마이클 리가 연설을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함과 허무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 외국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sir. That was professional. 프로 같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다시 그냥 69 노인이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죠. 문이 열리고 유진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 씨,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일이라고요. 그냥 옛날 일이 아니었잖아요. 유진 매니저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체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을 꺼내는 건 상처를 다시 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유진 매니저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궁금함이었죠. 1980년대 초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6살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런던의 한 해운회사에서 일했죠. 한국 선박들이 영국 항구에 들어오면 통역을 맡았어요. 계약서 검토하고 회의 통역하고 때론 선주들 수행도 했습니다. 그럼 엄청난 엘리트셨네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영어 좀 한다고 뽑혔던 거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유학생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죠. 준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유진 매니저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5년쯤 일했을까요?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승진도 했고 급여도 올랐어요. 런던에 집도 마련했죠.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1984년 겨울이었습니다. 한국 화물선 한 척이 도보 해협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폭풍 우였죠. 선체가 파손되고 선원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저는 급히 현장으로 갔습니다. 구조작업 통역을 맡았거든요. 아내와 준호도 데려갔어요. 차로 2시간 거리였는데 아내가 혼자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선원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죠. 저는 통역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준호를 차에 두고 일했습니다. 아내더러 잘 보라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차에서 내렸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항구를 구경하고 싶었나 봐요. 아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미끄러졌습니다. 부두가 얼어 있었거든요. 그대로 바다에 빠졌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였습니다. 유진 매니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조대가 건졌지만 늦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5살이었습니다. 말을 끝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아이를 데려갔고 제대로 보지 못했죠. 아내는 저를 원망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유진 매니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영어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언어로 일하다가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귀국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어요. 서로 얼굴만 봐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하면서 버텼죠. 영어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잊히지 않더군요. 귀에서 맴돌았어요. 오늘 단상에 섰을 때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빠가 옛날엔 이런 일도 했었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유진 매니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편했으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일이 밀렸을 거예요. 박 씨, 잠깐만요. 유진 매니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냈더니 온몸이 허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시멘트 냄새와 차 매연이 코를 찔렀죠. 형광봉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차를 유도하고 번호판을 확인하고 키를 정리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주차장에 나갔습니다. 6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죠. 형광봉을 들고 차량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별일 없이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유진 매니저가 내려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벌써 출근했나 봐요. 박 씨, 잠깐 올라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손님이 찾으세요. 이상했습니다. 저를 찾는 손님이라니요. 유니폼을 털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층에 내리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리였습니다. 어제 그 CEO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어제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문 통역사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혹시 그가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런던에서 일하신 박 선생님 아니신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10살 때였어요. 마이클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런던 사무실에 갔었죠. 거기서 선생님을 뵀습니다.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조르기도 했고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주의 아들, 금발의 꼬마였죠. 한국 음식을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마이클,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려 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인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뒀어서. 사정이 있으셨겠죠. 마이클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선생님이시다 하고요. 발음이며 억양이며 똑같았거든요. 뒤에서 유진 매니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박 선생이 없었으면 사업을 키우지 못했을 거라고요. 과찬이십니다. 마이클리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회사 부산지사에서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툼한 종이였어요. 글자가 빛났죠. 생각해 보시고 꼭 연락 주세요. 그가 다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어요.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이클리가 떠나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 씨. 유진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박 선생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본사에 보고했어요. 어제 이르려 호텔 측에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대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유진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고개 드세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주차장 가봐야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바쁠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직원 몇 명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낯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형광봉을 들고 차량을 유도했습니다. 팔을 들고 방향을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가슴속이 따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점심시간에 주차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셨죠. 따뜻했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고문직이라 고민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4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제 단상에 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말이 흘러나오던 그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 쓸모 있다는 느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 생각도 났습니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40대였겠죠.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노인입니다.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오후에도 차량을 유도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이요. 하지만 이제 이 일도 끝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형광봉을 제자리에 두고 유니폼을 벗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잊혀진 노인이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라 불립니다. 준호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다시 일어섰다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한다고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밖을 봤어요.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내일도 출근하겠지만 이젠 끝이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상관없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